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입 수시 학생부 위주전형의 유형과 특징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생부 위주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학생부 위주전형은 가장 크게 반영하는 건 당연히 교과 성적이고요. 비교과도 정량평가합니다. 당연히 면접도 있고 서류도 들어가며 수능 최저학력 등 다양한 평가 요소가 활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부란 말이 붙었냐 하면 학생부를 가장 많이 고려하기 때문이겠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 중에서도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인데요. 정양입니다. 양. 정성이 아니라 내신 성적이라는 그 점수로 양적으로 변환해서 하는 겁니다. 단 그냥이 아니겠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성적을 반영하는 것은 대학마다 다양합니다. 반영 교과 및 반영 과목 수, 등급별 반영 점수,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의 반영 여부, 그리고 방식 등이 대학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 따라서는 대학별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산출 공식이나 방식을 잘 따져야 됩니다. 지금이 고등학교 1, 2학년이라면 그걸 지금 살펴볼 건 아니고요. 실제로 수시를 쓸 때 그때 이걸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이전의 학생들이라면 특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라면 그러면 학생부 성적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어떤 유형이 있나? 당연히 50% 이상이면 100%를 하는 데도 있겠고 그 100%의 비교과를 포함하는 데도 있겠고 학생부에다가 면접이 들어가서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부가 100%는 아니겠네요. 자, 또 학생부에 서류가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학생부 100은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부만 가지고 정확하게 변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시키는 거겠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일부 대학은 충족 여부와 합격의 상관관계가 높은 편이라고 보는 겁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선은 일반적으로 훨씬 더 높겠죠. 그만큼. 그러므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지원이 많은 일반적인 교과 전형의 패턴과 다른 적극적인 지원 전략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없으면 더 입결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자, 학생부 100이 있습니다. 단 이때는 비교과도 같이 반영하는데요. 대부분 출결과 봉사활동을 정량적으로 반영합니다. 출결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었죠. 2025 대입부터는 일부 대학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추천 자격을 박탈하거나 감점 처리합니다. 여러분, 학교폭력 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을 위해, 내 삶을 위해 고등학교 생활 잘합시다.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도 나의 자산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좋은 친구와 추억과 공부를 함께하는 학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면접의 영향력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계별로 두고 보통 1단계에서는 뭐 2배수에서 5배수 이상까지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면접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기부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부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서류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중 서류를 통한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는데요. 즉 교과 성적을 정량으로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서류평가 점수를 일부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고등학교 학교 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더 잘 학업에 열중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평가하는 것이죠. 즉 정량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과성적을 정량평가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류를 가지고 자 바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방식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괄합산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 서류를 그냥 서류 100으로 보고 하는 학교도 있고요. 단계별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많이 실시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일정 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의 정량평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면접을 보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면접을 통해 1단계, 2단계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더 많습니다. 아까 교과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이 많다고 했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적지만 그래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 서울교대 교직 인성 우수자, 연세대 국제형, 이화여대 미래인재 등 타 대학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주 많이 선호하는 의학학 계열도 높은 수준의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된 대학들이 많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중요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즉 내가 학생부 위주 전형을 하더라도 수능 성적이 기본적으로 따라줘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더라도 수능 전형을, 수능 정시 전형을 하더라도 학생부를 다 같이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준비하더라도 교과와 비교과의 내용들을 잘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도 함께 열심히 준비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력합시다.